내가 어떤 기준으로 매물을 봐야 할까 되게 고민이 되겠죠. 가격 차이가 분명히 날 거고 나중에 더 오르신 아파트가 또 분명히 있거든요. 부동산 매물들을 보다 보면은 같은 아파트라도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. 어떤 조건에 따라서 집마다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네. 이게 뭐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살지 고르는 게 되게 고민이잖아요. 근데 딱 골랐어요. 근데 거기에도 매물이 엄청 많잖아요. 거기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매물을 봐야 할까 되게 고민이 되겠죠. 그쵸? 근데 그거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분명히 날 거고 나중에 더 오르신 아파트가 또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런 팁들을 오늘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첫 번째는 층수예요, 층수. 층수 되게 중요하죠. 근데 우리가 고민하는 그거죠. 뭐 1층 사도 되느냐, 저층 사도 되느냐, 탑층은 별로인가요? 고민을 많이 합니다. 그쵸? 일단은 1층, 아니면 필로티로 되어 있는, 맞죠? 그런 1층. 그런 것들은요, 좀 수요가 한정될 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 특히 어떤 분들이 선호하냐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층간소음이잖아요. 그쵸? 근데 이제 1층에 살면 상대적으로 층간소음을 덜 걱정해도 되니까 그런 곳들을 좀 선호하겠죠. 아무래도 저층이 좀 저렴하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저층에 접근하실 때는 아, 내가 싸게 샀으니까 싸게 팔자.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고요. 그리고 이제 1층이나 필로티는 그래도 좀 확실하게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 좀 선호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애매한 저층이 있잖아요. 뭐 2층, 3층, 4층 뭐 이런 층수. 그런 것들은 보통은 어르신들이 조금 좋아하긴 해요. 어르신들은 엘리베이터 타는 거 좀 번거롭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. 뭔가 좀 저층에 살면 왠지 주택 사는 기분도 들고 그렇게 좀 좋아할 수 있거든요. 아무래도 뭔가 이제 저층은 조금 사면서도 걱정할 수 있죠. 아, 이거 내가 잘 팔릴 것인가. 그쵸? 뭔가 단점이 있다라는 거겠죠. 그쵸? 보통, 그래도 많은 분들은 층이 높을수록 좋아하니까.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 저층을 고르는 좀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뭐 저도 저층을 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 경험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요. 첫 번째는 동을 잘 선택해야 돼요. 그러니까 저층이라도 로얄동에 있는 저층은 괜찮아요. 그러니까 이 로얄동이라는 것은 그 동 자체가 뭔가 메리트가 있거든요. 뭐 조망이 되게 잘 나오는 동이라던가 지하철역이 가깝거나 초등학교 가깝거나 뭐 큰 도로를 피해 있거나 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저층이라도 그런 동에 있으면 확실히 여기도 그 메리트를 일부 공유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. 같은 저층이지만 로얄동에 있는 저층은 확실히 선호를 할 수 있습니다. 제일 조심해야 되는 저층이 비로얄동에 있는 저층이에요. 그 중에서도 엄청 구석텅이 있는 저층이 있어요. 뭐 해도 안 들고 역가도 너무 멀고 학교 가기도 멀고 그런 저층은요 제일 늦게 팔려요. 그쵸? 그리고 오를 때도 거의 제일 늦게 올라요. 그래서 저는 가장 피해야 되는 저층은 그런 저층이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저층이긴 한데 앞에 막힌 게 없는 저층은 좋아해요. 그러니까 저층의 단점이라 했을 때 해가 잘 들지 않는 부분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앞에 확실히 막힌 게 없는 경우는 해가 되게 잘 들어요. 그렇죠?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선호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 5층 정도 되는 아파트 집 매물을 본 적이 있어요. 근데 이게 저층이었는데 5층도 저층이잖아요. 근데 그 앞에 상가가 있었어요. 근데 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보면 그 상가의 옥상이 딱 보여요. 근데 이 옥상이 되게 지저분했어요. 제가 그걸 보면서 아, 이 집에 내가 살게 되면 매일매일 이 뷰를 봐야겠구나. 안 좋더라고요. 그쵸? 그래서 뭔가 이제 저층일수록 그런 안 좋은 게 앞에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겠죠. 그리고 중층 이상은 이제 선호를 하게 되겠죠. 아무래도 층이 높을수록 대체로 선호하는데 층이 올라갈수록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빈도가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2대 정도 되는 곳들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. 제가 예전에 고층에 살았는데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한 개밖에 없었어요. 근데 이때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 딱 몰려버리면 엘리베이터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렇죠?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탑층 같은 경우는 위에 아무도 안 살기 때문에 층간소음 피해가 없다라는 게 장점이라 할 수 있고 이게 아무래도 층이 높다 보니까 조망이 좀 잘 나오겠죠. 그리고 보통은 요즘에는 탑층의 위에 뭐 다락방이나 뭐 테라스 같은 걸 좀 주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것들도 좋아하는 수요도 많습니다.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들 보면 테라스가 있는 경우는 분양가가 더 비쌉니다.
근데 이 탑층에 만약에 그 위에 옥상이 있는 경우는요, 특히 이게 구축일수록 누수나 뭐 균열 같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근데 제 예전에 제 직장 동료 중에 그 탑층에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. 근데 그분한테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. 탑층 사시는데 뭐 괜찮으세요? 물어보니까 그분은 만족도가 엄청 높았습니다. 특히 사생활 보호가 너무너무 잘 되고 여기가 조망이 다 트여가지고 해도 잘 들고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렇죠?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게 보면 이제 저층도 그렇고요. 탑층도 그렇고요. 특히 분위기가 안 좋은 시장에는 금매 같은 게 잘 나와요. 그러니까 뭔가 조금의 단점이 있다 했을 때는 빨리 팔고 가야 되니까 금매들이 나오거든요. 제가 예전에 봤던 이제 아파트가 있었는데 제일 꼭대기층이었죠. 탑층이었죠. 근데 제가 뭐 여기가 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. 다 괜찮았는데 이 탑층이라는 그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가격도 정말 금매로 너무 괜찮았죠. 근데 제가 정말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게 탑층이라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계약을 안 했거든요. 근데 나중에 그 아파트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. 그 매물이. 그쵸? 그래서 이게 탑층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다.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향이에요. 향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뭐 생활 패턴에 따라서도 이 향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근데 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향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정남향을 제일 좋아하죠. 근데 정남향은요, 일반 아파트는 이제 잘 없어요. 보통 뭐 주택이나 이런 곳들은 본인이 원하는 향대로 지을 수 있으니까 있지만 요즘에 아파트는 정남향은 없습니다. 근데 정남향은 가장 좋은 점은 일조량이 너무 풍부해요. 정말 해가 너무 잘 되겠죠? 예전 아파트들에는 남향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아, 요즘에는 그치. 없는 것 같아요.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. 정남향이 없어요. 그렇죠? 근데 제가 최근에 평촌에 임장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신축 아파트인데 거기 일부동이 정남향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커뮤니티 이런 데 찾아보니까 여기가 몇 호 라인이 정남향이다. 그래서 여기가 뭐 더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남동향이에요. 근데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은 향이 남동향, 남서향이잖아요. 근데 이것도 사실 남서를 더 좋아하는 분도 있고 뭐 남동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조금 남동향을 선호하는 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남동향은요, 해가 오전에 많이 들어요. 오후에는 해가 그렇게 많이 들진 않거든요. 근데 이게 저한테는 되게 맞았어요. 저는 남동향이 맞더라고요. 그래서 특히나 여름에는 해가 오전에 들고 오후에 안 들다 보니까 시원해요. 그래서 냉방비 같은 게 확실히 조금 절약이 된다. 그런 느낌 받았고요. 근데 남서향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. 오전에 해가 많이 안 들고 오후에 해가 깊게 이렇게 들거든요. 근데 그게 뭐 겨울에는 괜찮을 수 있는데 여름에는 그 냉방비가 너무 많이 들죠. 더우니까.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. 그 다음 순위는 동향이에요. 근데 동향은 아침에 해가 들고 오후에 해가 거의 안 들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여기는 어둡죠. 아무래도 어둡고 겨울엔 춥습니다.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은 서향입니다. 근데 이게 동향, 서향인 곳도 은근히 있어요. 그렇죠? 서향은 남서향보다는 오후에 해가 더 깊게 들어와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름에는 안 좋지만 겨울에는 난방비가 적게 드니까 괜찮겠죠. 그래도 선호를 그렇게 하는 향은 아닙니다. 마지막으로 북향. 북향은 정말 없어요. 거의 없지만 제일 피해야 하는 향이 북향입니다. 네, 여기 제일 안 좋고요. 해가 거의 안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. 여기는 여름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춥고 곰팡이도 잘 들고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 봤던 집 중에서 최근에 신축으로 지은 건데 입지가 엄청 좋은 곳인데 거기 빽빽하게 집을 많이 짓다 보니까 향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막 북향이 섞인 향들이 있더라고요. 아파트 가치는 그치. 좋은데 향이 이럴 경우에는 사는 게 좋을까요? 안 사는 게 좋을까요? 근데 이 아파트가 너무 좋으면 사실 분위기가 안 좋은 시장에서는 제일 거래가 안 되겠죠. 근데 이게 매물이 막 급소진되고 뭐 하다 보면 남아있는 게 만약 그런 매물이다. 그럼 그거라도 살려고 사람들이 계속 하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게 엄청 그 영향을 크게 주는 건 아니다.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되게 인기가 맞아. 굉장히 많은 아파트일 경우에만. 그렇죠. 그리고 만약 팔 때는 분위기 좋을 땐 괜찮은데 분위기 안 좋을 때 팔려고 하면 잘 안 팔릴 수는 있죠. 그런 단점들이 분위기 좋을 때는 크게 영향 안 주는데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그런 작은 것도 엄청 또 크게 영향 줄 수 있어요. 그래서 분위기에 따라서 그건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순서대로 쪽에 향을 조금 정리해 보면 일단 남향,
남동향, 남서향, 동향, 서향, 북향 이 순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조망이에요. 조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. 가장 좋아하는 뷰는요, 뻥뷰라고 해가지고 앞에 뭐 산이나 호수나 강, 바다 이런 게 탁 트여 있는 뷰를 엄청 좋아합니다. 근데 특히 이제 서울에 보면요, 한강뷰 프리미엄이라고 있잖아요. 확실히 좋아하죠. 이게 가격에 엄청 영향을 많이 줍니다. 그리고 한강뷰 끼고 있는 뭐 재건축 단지들 정말 좋아하잖아요. 그쵸? 그리고 호수공원 너무 좋아하죠. 대표적으로 광교 호수공원 뷰가 보이면 너무 좋겠죠. 그런 것들 너무 좋아합니다. 그리고 부산 쪽으로 가면 바다를 끼고 있는 동네들을 가보면요. 부산에는 딱 바다를 끼고 있는 아파트들의 가치가 엄청 높아요. 그럼 뭐 재건축 단지들도 엄청 수요가 많고요. 그러니까 그만큼 바다 뷰를 좋아하죠. 근데 산뷰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바다나 확실히 뭔가 조망이 나온다거나 한강 같은 그런 강뷰나 호수 그런 컨셉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가 다 그런 한강뷰나 그런 좋은 뷰가 나오는 거 사고 싶지만 너무 비싸면 못 사잖아요. 그러면 또 우리가 선별을 해야겠죠. 그쵸? 보통이 앞동에는 그런 뷰가 잘 나오지만 뒷동에는 앞동이 가려지잖아요. 근데 거기서도 좀 선별할 수 있습니다. 뒷동이라 하더라도 뭔가 동강 간격이 넓고 요즘에는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요 1층에 차가 안 다니죠. 이제 조경 같은 걸 되게 잘 해놔요. 그럼 이 뷰가 앞동에는 막혀 있지만 이게 정원 뷰 같은 것들이 또 잘 나오면 그런 것들을 또 선호할 수 있습니다. 예전에 제가 좀 매수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 앞에 되게 조망이 잘 나오는 공원 같은 게 있어요. 이게 그럼 좀 프리미엄이 붙더라고요. 근데 뭐 제가 이제 그 매물도 없었고 너무 비싸기도 했고 그래서 그걸 매수를 못하고 뒷동을 매수를 했었거든요. 근데 이 뒷동 같은 경우에 여기가 정원뷰가 딱 보여요. 뒷동이긴 하지만 나중에 제가 임대를 맞추거나 할 때 보니까 뒷동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게 선호도가 높더라고요. 우리가 무조건 다 좋은 걸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 역접근성이거든요. 근데 이게 뭐 특히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면 어떤 곳은 여기랑 가깝고 어떤 곳은 멀잖아요. 영향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단지 수가 많을수록 여기랑 가까운 곳이 더 비싸요. 예를 들면은 저희가 성남에 보면 이편한 세장 그랑 매종이라는 정말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요. 뭐 1단지부터 쫙쫙쫙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은 확실히 여기랑 가까운 곳이 더 비싸거든요. 그렇죠?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향을 당연히 줄 수 있습니다. 웬만하면 여기랑 가까운 곳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. 다섯 번째, 언덕이 있느냐. 근데 이것도 보면 특히 대단지인 경우에는 어떤 동은 평지고 어떤 동은 좀 더 언덕이고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웬만한 평지를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섯 번째는 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인데 내가 초등학교 다닌 아이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초등학교가 가까운 동을 더 선호하게 돼요. 내가 나중에 집을 팔 때도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. 그래서 초등학교가 가까우냐 그것도 영향을 줄 수는 있고요. 초등학교 배정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. 이게 한 아파트를 하더라도 어떤 동은 요 초등학교 가고 어떤 동은 여기 가고 나뉠 수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선호하는 초등학교에 배정되는 동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도 잘 살펴보시면 좋고 이런 것들은 거기 단지 인근에는 부동산 소장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여부가 또 중요하죠. 특히 이제 구축을 살 때 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근데 요즘에는 만약에 내가 아파트 매수해서 인테리어를 새로 다 한다 했을 때 요즘에 뭐 자재비 같은 게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. 그래서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최근에 수리를 했다.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도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요즘에 아파트들은요 다 확장이 돼서 나오잖아요. 근데 예전에 구축들은요 확장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. 본인들이 이제 확장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게 확장이 되어 있는 매물과 안 되어 있는 매물도 차이가 많이 나죠. 특히 선호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베란다 확장을 하면 거실을 더 넓게 쓸 수 있으니까 이게 확장이 된 것들을 더 선호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웬만하면 확장이 되어 있는 거 사시는 게 좋고요. 인테리어도 최근에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다. 그런 매물이 있으면 그런 매물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죠. 그래서 오늘은 같은 아파트라도
좀 더 오를 수 있는 아파트, 고를 수 있는 팁들, 우리가 매물을 선택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좀 설명드렸거든요. 근데 이게 오늘 말씀드린 조건에 100% 부합되는 매물을 찾기는 너무 힘들 거예요. 설사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엄청 비쌀 겁니다. 그쵸?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해야 되는 건 포기해야 돼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예산을 딱 책정을 하고요.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매물들을 추려보고 거기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부터 뺍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기준들 중에서 층수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긴 하거든요. 제가 매도를 할 때도 그래도 층이 조금 높은 게 좋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만의 조금 기준들을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영상들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세비티 강의 및 1대1 상담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